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단순 명료합니다. 대량의 마약이 입국 심사와 세관을 버젓이 통과해 국내로 반입 유통이 되어 적발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 경찰청장에게 수사 성과를 직보하고 칭찬까지 받았던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돌연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둘째, 서울경찰청은 세관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습니다. 셋째, 지휘 권한도 없는 조병로 경무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세관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넷째, 관세청은 수사 담당자를 직접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경찰의 형사사법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명백한 수사 이합이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찬수 행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7월 말부터 6개월 계셨죠?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근무하고 보통 이제 이전하는데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에 가셨어요? 의원님, 저는 지방서장도 6개월만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과거에 박근혜 정권 말기 2017년도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번이나 근무했네요. 이번이 두 번째.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2번이나 있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의 핵심, 대통령 핵심 측근의 생각과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 인사들과도 긴밀한 소통, 친분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 비서관실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치안비서관실 그런 역할인가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파견 나갔으니까 경찰에서 취합된 정보, 현안, 수사 상황을 넘겨받아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 아닌가요? 의원님, 제 업무하고 무관한 업무입니다. 네. 아마 경찰청과 대통령실과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용해인 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작년 영등포 경찰서장으로서 마약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관할의 최대 성과인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의원님, 전혀 사실 무근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장 당시에 관할 부서에서 마약 수사가 큰 성과를 내니까 8월 26일에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9월 11일에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과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사 사항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고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진행.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공항 입국 단계에서 무사 통과한 정황 확인, 관련 수사 병행 맞죠? 맞습니다. 예. 그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주 훌륭하다고 극찬하면서 성과를 대내적으로 알리라고 격려하는 답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증인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황 보고를 한 걸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했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2번이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할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좋고 또 본인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가장 큰 마약 수사 성과를 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최대 관심사인 마약 수사 현안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또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경찰서장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로 옮길 정도로
대통령실과 친분도 있고 그쪽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용산이랄지 대통령실에 외압이랄지 부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저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영등포의 그 당시 중에- 형사 입과장을 발령시키고 저기-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저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수사의 치적을 본인 스스로 내세우다가 9월 20일 날 일정이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날 9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노란 봉투법 관련 금속 노조 집회. 수천 명의 인원이 국회 앞에서 1박 2일로 노숙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국회 경비대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8시 45분에 7시 33분에 보도자료를 보내라. 백현웅 경정에게. 그리고 45분에 브리핑 취소할 수 없냐. 그리고 9시 3분에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브리핑 연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22일에서 10월 초로 연기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당시 백혜룡 과장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저 증인 백효룡 경정님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저 김찬수 소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 소장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1일 날 세관 연루 사실이 나왔을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걸 보고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부장한테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먼저 문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고 9월 13일에는 경찰청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